자, 18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정책연구 마무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 자, 정책연구의 진행입니다. 몇 번인가요? 5번. 정책연구의 진행.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거지요. 이제 정책연구자가 있으니까 정책연구자가 어떻게 정책연구 과정을 쭉 이제 수행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는 겁니다. 가보실까요? 정책연구의 먼저 착수입니다. 자, 정책연구의 착수. 착수가 되게 되면 나중에는 뭐 할까요? 정책연구가 어떻게 되는가? 중간 점검을 하겠죠? 중간 점검. 자, 정책연구 착수에는 첫 번째 착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두 번째는 연구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 착수 보고회 개최하면 볼까요? 과제 담당관은 과장이라고 그랬죠. 과제 담당관은 연구자가 설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과제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서로 상호 협의합니다. 그리고 과제 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착수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연구 진행상을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과제 담당관은 연구자가 그러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자가 앞으로 어떠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 진척 사항을 진행 사항을 제출하게 되면 과제 담당관은 그러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과제 담당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정책연구의 이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 연구자 윤리계약서 예시가 나왔죠. 연구자, 소속, 성명 누구누구. 상기 본인은 무슨 부에 무슨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 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향하며 연구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날짜 쓰고 무슨 장관 기중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윤리 계약서를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중간 점검이 나오지요. 그런 중간 점검은 이제 중간마다 그 연구자가 어느 정도 연구했는가 중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검 결과 보완 요구. 점검 결과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간 점검 결과를 등록합니다. 자,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점검 결과에 대한 잘못된 건 보완을 요구하고 그리고 중간 점검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www.prism.co.kr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중간 점검 실시에는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연구 범위 내용 등에 있어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또 연구자가 일정 계획에 따라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연구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서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검 결과 보완 요구입니다. 과제 담당관은 중간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상의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해서 시정하고 보완하고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완 요구해라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중간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과제 담당관은 중간 점검이 완료되면 프리즘의 과제 관리, 과제 진행 관리 화면에 해당 과제를 검색하여 클릭한 후 연구 진행 항목으로 이동하여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중간 산출물과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올린다. 이건 사실은 추상적인 내용이죠. 프리즘에 등록해서 결과를 등록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정책 연구 결과의 평가 및 관리입니다. 정책 연구 결과의 관리 및 평가.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 평가 및 관리. 그런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뭐 한다? 관리한다.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첫 번째는 정책 결과의 평가입니다. 정책 결과의 평가입니다. 연구 결과. 정책이 연구가 종료가 되게 되면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 담당관과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누구?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과제 담당관하고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아니면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게 되면 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느냐?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했는가?
추진 정책 연구를 하는 추진 절차가, 추진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당초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는 없는가? 연구 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한 수준인가? 그 밖에 이원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결과서에 작성해야 할 주요 평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약에 과제 담당관은 연구 결과, 평가 결과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 연구자로부터. 그때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무슨 조치요? 시정조치. 시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입니다. 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평가 결과를 보고하거나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 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입니다. 그 위에만 보세요. 정책 연구 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과제 담당관은 평가 결과서를 이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즘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연구 보고서를 프리즘에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연구 결과의 활용입니다. 7번. 정책 연구 결과의 활용. 정책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첫 번째, 연구 결과의 활용입니다.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정책 연구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출처요. 6개월 이내에 정책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활용 목적과 정책 활용 결과 등이 포함된 활용 결과 보고서를 이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책 연구 결과 활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원에 뭐해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 연구 결과 활용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 연구에 대한 활용 결과는 국회, 언론 등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연구 결과 미흡으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정책 연구를 한 건 누가 지적한다고요? 국회에서 지적한다는 거죠. 또는 언론 등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연구 결과 미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제 담당관은 당초 연구 목적에 따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라든가 또는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활용 결과의 등록 및 공개입니다. 활용 결과를
프리즘에 등록하면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과제 담당관은 그 상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활용 결과 등록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정책 연구의 공개입니다. 정책 연구의 공개. 정책이 연구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내용을 보세요. 공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는 두 번째는 공개가 되지 않는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공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내용과 공개 시점.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공개 시점입니다.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직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4번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가 나왔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책연구 과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범위 안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비공개 기간은 몇 년이요?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공개한다는 거죠. 공개한다. 그러니까 비공개되는 것은 2년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는 공개가 될 만하다.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자, 9번입니다. 별표시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은 별로 나올 게 없고요. 정책연구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요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목적과 기능 나왔죠. 목적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은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는 정책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죠?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면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에서는 뭘 심의하느냐? 연구 과제와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또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또 연구 결과 어떻게 활용했느냐, 활용사항 점검과 공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 연구의 세계적이고 관리를 위한 그러한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한다는 겁니다.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 나왔습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과 기능.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줄쳐요.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말이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이면 관리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급수 1급이죠. 또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기관 소속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요? 2년이고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다 이 말이죠. 자, 넘기면 박스 보니까 구성 요건을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인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은 누구냐?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 또는 국장이 되겠어요. 내부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고요. 위촉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0% 이상 위촉을 해야 되고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속하는 실, 국외 과장급 또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답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 필요성 한번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 과제가 많고 진행 시점이 서로 달라 매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과제의 분야가 다양하며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연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연구 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는요 연구 과제 선정은 안 됩니다. 연구과정 선정은 제외됩니다. 연구과정 선정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지 소위원회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과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소위원회한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자, 아까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에서 30인 이하. 소위원회는 4명 이상 10명 이하. (4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내용을 볼까요? 위원장은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실의 실장 또는 국장 공무원. 위원회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10명 이하. 내부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이 되겠고, 위촉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인데
전체 이원의 30% 이상이 위촉이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정책연구 심의소 이원의 이원도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 참석 배제 기준 나왔죠?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이원이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이원회에 참석하는데 배제 기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원회 또는 소이원회의 이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혈족. 여러분 사촌인의 혈족은 부의 혈족을 말하고요. 이촌인에는 인척은 엄마 쪽이 되겠습니다. 혈족은 아버지 쪽 부쪽이고 부계고 인척은 모계입니다. 이촌인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에 심의 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이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이촌인의 인척이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서약서 보세요. 이원 소속 누구누구 상기 본인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이원으로서 심의 대상 과제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 사망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이촌인의 인척, 본인이 속한 기관, 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하고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 정책연구 성과 점검 나와 있어요. 정책연구가 성과를 점검해야 되고요. 점검 절차 있고 후속 조치가 나와 있네요. 후속 조치는 이제 정책연구 결과, 점검 결과 이후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피드백이죠.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은 누가 하는 거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나왔습니다. 주요 기능 보세요. 프리즘은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능과 과제관리 기능을 구성되어 있다. 프리즘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책연구 내용과 결과 보고를 정부의 정책연구 현황과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www.prism.co.kr에 들어가시면 누가 정책을 연구했는가, 연구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책 연구를 공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책 연구의 의의란 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의 관리. 그런데 정책 연구의 의의 중에서 정책 연구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예산 편성 기준이 있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다. 그리고 수행 방식에는 위탁형이 있고 공동 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다. 그리고 정책 연구 관리는 관리 원칙이 있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 과제와
연구자를 설정할 때는 투명성과 트랜스퍼런스, 공정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책연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책연구 심의위원회와 그리고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에서 30명,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는 4인 이상,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가 된다. 그러나 정책연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 선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에서 심의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심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눈두장 한번 찍어보세요. www.프리점.co.kr에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이 정책연구를 제목이 뭐고 어디서 연구했고 어떤 것들을 연구했는가 한번 프리즘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책연구를 끝내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